투싼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포티지라는 존재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과연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투싼이 서력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모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자, 먼저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은근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주간주행등을 살펴보시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런 날개 형상을 하고 있지만 기존과 다르게 밑에 한 줄을 없애고 딱 세 줄로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한 줄이 줄어든 대신 이 사이사이를 좀 벌려가지고 뭔가 좀 더 눈매가 또렷한 좀 각진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디자인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좀 뾰족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라이트의 크기가 별로 줄어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뾰족한 인상에서 각진 인상으로 거듭나서 SUV 특유의 강인함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램프가 좀 벌어진 만큼 그릴도 조금 더 이렇게 틈을 벌려놔가지고 뭐랄까요, 좀 더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 처음에 사진으로 공개됐을 때는 이 눈 사이사이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좀 맹하지 않을까? 좀 이 사이가 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램프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반사판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안쪽에 무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눈길이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선이 주간주행 등에 머무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N라인이거든요. 이 N라인은 범퍼 디자인도 살짝 더 공격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일반 모델도 살펴보실 텐데 지금 N라인을 보게 되시면은 이 아래쪽에 유광 검정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을 사용해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엔 약간 이렇게 은색 장식을 해놨는데요. 오프로드용 차량들을 보면은 돌이나 바닥에 긁히지 말라고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뭐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보닛의 형상, 펜더의 형상 이런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앞모습은 그래도 은근히 바뀌었는데 사실 옆모습의 변화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갈래로 뻗어가는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SUV답게 이 휠하우스를 플라스틱 클레딩으로 처리해 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장이 10mm 정도 길어지긴 했는데 뭐 10mm 길어진 거는 차체가 변했다 이런 건 아니고 범퍼 장식이 조금씩 변하면서 한 이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면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투싼 페이스리프트 이미지를 공개했을 때 뒤쪽 사진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나 궁금했었는데 바뀐 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일자로 쭉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줄 뻗어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와이퍼가 이 위쪽으로 숨어 있는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나마 바뀐 점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 범퍼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N라인이라서 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모습이 적용됐고 일반 모델도 이렇게 좀 은색 장식이 좀 더 길게 올라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진등의 디자인이 기존에는 조금 길게 있었는데 이번엔 세로로 약간 길어졌어요. 근데 기왕에 이거 디자인을 바꿀 거면은 LED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벌브 타입 방향지시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전시된 차량이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트림이란 말이에요. 투싼보다 한 체급 낮은 코나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LED 방향지시등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준중형 SUV인 투싼에 이런 일반 전구 타입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차를 잘 만들어 놓고 오게티가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N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은 이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아까는 좀 뭔가 뾰족뾰족하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조금 순둥순둥하죠?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하이브리드인데 1.6 가솔린 터보도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N라인이라는 디자인 패키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솔린 터보랑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랑 디자인의 차별화를 두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반 모델은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아까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설명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기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드 플레이트 장식이 좌우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그런 디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나 일반 모델도 날렵하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늘어나 있고 두께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모습이 좀 마스크를 턱에 걸친 듯한 그런 어색한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뭐 널찍하죠? 좌우로 넓을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꽤나 깊어가지고 패밀리 SUV로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큰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면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간단하게 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딩을 하면 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싼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이 마련됐는데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1.6 터보 모델에 7단 DCT가 아니라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걸 기대하셨는데 아쉽게도 변속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상하셨던 게 무리도 아닌 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7단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뀐 전례가 있잖아요. 하지만 투싼은 기존 변속기를 그대로 활용했고 최고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실내는 정말 말 그대로 풀체인지급 변화를 받았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부터 계기판, 디스플레이, 공조개 이런 것들 전부 다 변화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뭐 그랜저나 코나, 산타페 이렇게 신차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이 가운데는 현대 엠블럼 대신 점 4개로 심플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컬럼식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센터 콘솔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마련이 돼 있었잖아요. 이 버튼식이 운전 중 조작하기 어렵다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렇게 컬럼식으로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에 기어 셀렉터가 없는 만큼 이 아래쪽은 뚫어나가지고 이렇게 여성분들 손가방 정도는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마련한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디스플레이예요. 기존에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에 이렇게 분리돼서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크기도 둘 다 12.3인치로 커졌고 이렇게 한 판으로 이어져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싼 디자인이 좀 너무 올드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최신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개도 터치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온도가 표시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기아처럼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조작부를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디자인은 채택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조수석 앞쪽에 스마트폰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얹어 놓으라고 이렇게 홈까지 파놓을 거였으면은 여기다가 USB 포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SB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전할 때 좀 짧은 선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편리했는데 좀 그런 점은 아쉽고요. 실내 5개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 왼쪽에 있는 지문인식 센서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아반떼, 아이오닉 5, 산타페 이렇게 현대차 전 차종에 대해서 리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반짝거리는 판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그냥 조그만 지문인식 센서 뭐 이런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데로 옮기면은 이 판이 없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냐 현대 내장 디자인팀 책임 연구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 녹음본이 있거든요.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 내장 디자인에서 일하고 있는 김사국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약간 디자인적인 그 밸런스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내 자세가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쪽 팔만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균형감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지문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아이오닉에도 보셨듯이 뭔가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현대 내장 디자인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 판이 없으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오른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같은 걸 마련하자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이 없잖아요. 근데도 소렌토 실내 디자인을 보고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위치한 이 판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오너분들이 염원하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투싼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넣어주나 싶었는데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좀 깜짝 등장을 하려고 참았던 것 같아요. 뭐 아이오닉 5처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갔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됐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면 가시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방음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내 바닥, 카페트에 흡차음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A필러나 C필러, 그리고 앞바퀴 휠하우스 안쪽에 들어가는 흡차음제의 양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필러 쪽에도 신규 흡음재를 설치했다고 하고 이 운전석 매트 아래쪽에 또 별도의 흡음재를 새로 설치해서 정숙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이 앞쪽 윈드실드에만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이제는 전 트림에 1열 창문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정숙성이나 진동 이런 거는 확실히 저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행 감성은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투싼 이 실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스포티지만큼 좋아졌습니다. 자, 2열은 변화의 폭이 크진 않지만 실내 공간만큼은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제가 키가 183cm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무릎 공간 여유 있는 거 보이시죠? 시트가 1열과 비교하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 그리고 이 발의 위치 전부 다 불편하지 않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만큼이나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요.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된 만큼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2열 창문도 이렇게 끝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파노라믹 선루프, 창문, 그리고 앞 유리 이렇게 개방감은 사방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2열에 앉았을 때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는 충전용 USB-C 포트가 2개 마련되어 있고 2열 송풍구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넉넉한 실내 공간에 다양한 수납 공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패밀리카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타페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산타페 5m 차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투싼을 선택하시더라도 4인 가족 정도는 편안하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시작 가격 기준 기존보다 168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좀 단정해졌고 실내는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은 스포티지보다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싸진 가격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싼의 기존 실내 디자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투싼보다는 스포티지를 좀 더 선호했는데 이제는 투싼이 그 인테리어라는 간격을 제대로 메우고 돌아온 만큼 투싼도 훌륭한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